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재로 가시면은 어디 할 차례냐면 페이지 355페이지 할 차례 같아요. 355로 가시면은 355로 가시면은 거기 그 토지 취득 방법에 따른 분류 할 차례 맞죠, 그죠? 일단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요게 이제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우리가 개발 방식으로 나왔었는데 개발 방식으로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 개발, 환지 방식, 매수 방식, 혼합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네 가지가 있는데 단순 개발 방식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토지에다가 여기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지주입니다. 지주가 땅의 주인이 자기가 자력 개발해서 토지 형질 변경 사업처럼 어떻습니까? 지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불변인데 만약에 나온다면은 밑에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죠. 환지 방식에다가 배표를 쳐보세요. 환지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큰데 이 환지가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배우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법이 바뀌기 전에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는데요. 70년대 우리나라가 이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갑돌이 땅을 구획해줘요. 이렇게 대지로서 이용성을 크게 해서 구획해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공법 시간에 채비지라는 걸 배우세요. 무슨 지를 배운다? 채비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보류지라고 하고 그 중에서 개발 사업에 도시개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 토지가 채비지라고 배우실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걸 채비지로 충당을 하고 요 토지만 돌려줘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죠. 재분배에서 환지 방식은 권리가 축소돼요. 근데 이제 70년대 우리가 요걸 이제 많이 썼는데 땅값이 7배나 뛰고 투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개발이익이 사유화돼서 절차가 이제 복잡하고 기반실이 미비해서 매수 방식으로 가요. 매수 방식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택지 공용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택지 공용 개발 사업. 자, 그래서 이게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판교 신도시 개발할 때 신도시 개발 사업이에요. 신도시 개발.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완전히 수용해 버려서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개발한 다음에 공급자한테 팔죠. 수용 방식이거든요. 권리가 완전히 이제 축소되는 게 아니라 소멸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요 환지 방식하고 매수 방식을 합쳐서 혼합 방식이라고 그래요. 혼합. 그래서 혼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밑줄만 쳐볼게요.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형질 변경 사업으로 자력 개발이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 방식 권리가 불변인데 지금 여러분들 환지 방식에다가 배표 쳤죠. 여기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의 택지 개발 수법으로 널리 활용되며 도시 개발 사업으로 공급 시간에 배우십니다. 이는 택지화되기 전에 토지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등 기타 비용 필요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해어 재분배해요. 재분배하죠. 여기가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매수 방식은 어떻죠? 택지 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의해서 택지 공용 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국계법에 의해서 일단은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재산소를 전면 매수해 버려요. 그러면 수용 절차를 또 거치겠죠. 사업 시행자가. 혼합은 아까 누구와 누구를 합쳤다 그랬어요. 매수와 환지 방식을 합친 게 혼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이제 대표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최근의 경향은 환지하고 매수를 잘 나와요. 혼합까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이 공용개발이 매수 방식인데 이건 제가 3, 4월 달에 이제 묶어가지고 같이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공용개발은 나중에 가고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358페이지로 가시면 358페이지 가시면은 민간개발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건 거의 시험 문제의 90%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위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밑에 가시면은 자체개발 사업,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또 어떤 사업이 있냐면 토지 신탁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컨소시엄 이게 4가지 방식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목이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입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라고 나와요. 그럼 첫째 보시면 자체 개발 사업은 자, 요거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땅에다가 지가 토지를 제공하고 자금도 돼요. 그러면서 사업 수행 속도도 빠른데 그만큼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개발업자가 나오면 안 돼요. 개발업자가 한다, 다 토지 소유자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주 공동사업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주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지주고요. 이제 우리가 토지 소유자를 줄여서 토사라고 할게요. 토사고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해서 얘네들이 나눠 먹어요. 그럼 혼자 먹어요? 나눠 먹어요. 나눠 먹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2가지가 비교해서 잘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개발업자가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 기획하고 직접 자금 조달해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은 형태인데 장점은 개발 사업이 다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가죠? 토지 소유자죠. 그러면서 사업 시행자의 의도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 수행 속도는 빠른데 단점은 어떻게 돼요? 자금 조달 부담이 크면서 위험성이 작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져요. 그래서 나온 게 밑에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그냥입니까? 개발을 공동으로 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개발의 노하우나 자금을 대면 상호의 이익을 추구해서 나눠 먹겠죠. 그럼 부동산의 개발 사업의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그냥입니까? 분산을 합니까? 분산하죠. 분산하는 건 자체 개발이에요? 지주 공동이에요? 지주 공동이죠. 이게 우리가 자체 개발 사업으로 나왔었거든요. 이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사비 대물 변경과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책을 잘 쓰셨긴 했는데 36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기타의 공동개발 방식의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할 게 등가 교환 방식이거든요. 등가 교환 방식.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에요. 대물 변제형.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땅을 60억을 토지를 제공하고요. 이 개발업자가 40억을 제공하게 되면 나중에 6대4로 나눠 먹어야 되죠. 그죠? 그럼 공사비를 대물로 줘요. 건축물로. 그럼 건축물로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건축물로 주게 되면은 6대, 60%, 40%를 나눠 먹어야 되죠. 그래서 등가. 등가는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죠? 건축물로. 그래서 이게 등가 교환 방식이 대표적이다. 지금 등가 교환 방식 찾으셨어요? 근데 얘는 제일 중요한 게 필기라도 좋아요. 얘는 수수료는 먹지 않습니다.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취하지 않아요. 취하지 않고 지분을 공유합니다. 지분을 공유한다. 자, 가볼게요. 자, 등가 교환 방식 찾으셨습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건축물을 부담해서 건물을 건축해서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을 따라서 그냥요 나눠 먹었어요. 그죠? 그럼 여쭤볼게요.
개발업자가 수수료 먹었습니까? 나눠 먹었습니까? 그럼 수수료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지분만 공유한다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페이지 다시 가셔서 359페이지로 가시면은 359페이지 아까 공사비 대물 변제액이라는 게 있었죠. 공사비를 현찰로 줘요? 대물로 줘요? 밑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발주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준공된 건축물로 일부러 줍니다.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목만 가져가세요. 자, 분양금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라는 것은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라는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 보실 때 자, 얘가 지금 60억하고 40억으로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면 나중에 2배에 대한 분양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얘가 60%면 120억을 가져가고요. 얘가 40%면은 80억을 가져간다면 자,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를 그냥입니까? 분양금을 받아서 줍니까? 받아서 줬죠. 그럼 대물로 줘요? 분양금으로 지급해요? 그래서 밑줄만 치세요. 이건.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를 발주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은 신디케이트가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투자자 모집형인데 왜 여러분들 조합 아파트를 만들 때 조합원들이 투자자를 모집하죠? 그래서 부족한 자금을 투자를 통해서 모집해서 나중에 조합주택 개발에 이용하는 것은 이제 투자 모집형이다. 참고하시고 사업위탁형에다가 배포 쳐보세요. 자, 이게 메인인데요. 자, 이제 등가교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주공동사업에 사업 수탁 방식을 비교합니다.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도 하고 사업 위탁이라고도 하는 게 자, 들어보시면요. 자, 얘가 비교해서 나오는데 다 지주공동인데 자, 토지 소유자를 그냥 토소라고 할게요. 시황대상. 토소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요. 자, 소유권을 우리가 개발업자한테 이전하진 않고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받아요. 그러면 얘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자금도 조달해요. 자금도. 그럼 나중에 얘는 거기 노하우에 대한 수수료만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와 위탁자가 계약을 하는데 이 맡기는 사람을 따라서 위탁자라고 하고 얘를 수탁자라 그래요. 그래서 얘 입장은 위탁이고 얘 입장은 수탁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잡아봐. 얘는 아까 수수료가 생겼어요? 수수료가 안 생겼어요? 안 생기고 지분을 공유했죠? 그럼 얘는 수수료가 발생이 돼요. 수수료가 발생이 되며 지분은 공유하지 않는다. 지분은 공유한다. 개발업자가 공유하진 않는다. 않겠죠? 지금 사업위탁 보고 있나요? 자,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사업을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시행에 대해서 뭐만 취하죠? 수수료죠. 그럼 지분을 공유한다 그래야 돼요? 수수료만 먹는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는데 토지 신탁과 유사하지만 사업이 어떻게 돼요? 소유권 아까 이전 안 됐죠? 사업이 토지 소유자로 명의로 행해진다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넘기시면 토지 신탁에다도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토지 신탁. 그래서 우리가 넘버를 적는다면 자체 개발 사업이 있고 이제 얘가 지주 공동이고 그 다음에 토지 신탁이라는 게 얘네들과 비교해서 나와요. 자, 아까 여러분들 사업 수탁은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가죠. 근데 이거는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사업 위탁이라고 되어 있나요? 토지 신탁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토지를 아예 맡겨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토지 신탁 방식. 그럼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를 아예 맡겨서 아예 이제 토지 소유자가 아까는 소유권 이전됐어요. 아까는 소유권 이전 안 됐어요. 안 됐죠. 소유권을 이전시켜요. 그 소유권을 우리가 이제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걸 배우십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이전하거든요. 그래서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돼요. 소유권이 이전돼서 자, 신탁회사한테 넘어갑니다. 신탁회사. 그래서 얘가 토지 소유자가 돼요. 아까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가 안 넘겼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되죠.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토지를 넘겼습니까? 넘기니까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금 조달은 아까는 토지 소유자가 조달했지만 자기 신용으로 이 신탁회사 수탁자가 합니다. 그 모든 명의를 사업 명의를 얘 명의로 가요. 그러면 나중에 형식상이니까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수수료만 치해요. 그죠? 그러면 자, 얘랑 공통점은 얘도 그냥입니까? 수수료 받습니까? 받지만 지분은 공유해요? 공유하진 않아요. 알겠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할게요. 자, 토지 신탁은 토지를 그냥입니까? 신탁회사한테 위탁한 다음에 개발관리 처분한 다음에 사업 위탁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신탁회사에 그냥이니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까? 그러면 종료되면 반환하면서 수수료를 먹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컨소시엄은 이거 법인끼리 컨소시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소규모예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영종도 개발을 할 때 법인을 낙찰받기 위해서 법인 주관사가 협력사가 내부적으로 이제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대규모고 첫 번째 보시면은 법인간이라고 돼 있죠.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법인간이에요. 법인간이죠. 자, 그럼 이렇게 봅니다. 아까 자체 개발 사업은 혼자 하니까 사업 수단은 빠른데 위험했죠. 근데 컨소시엄은 혼자서 해요, 여럿이서 해요. 안정이 되지만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들어보세요. 자체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가 등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위험하죠. 근데 지주공동 그냥입니까? 둘 다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죠.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건축물을 주고 공사비 분양금지 급형은 분양금을 주고 등가교환 방식과 얘네들이 중요해요. 메인이.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그냥 해야 돼요. 메인이 중요해요. 등가교환 방식은 그냥입니까? 수수료는 안 먹습니까? 지분을 공유하죠. 대답하십시오. 근데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수수료가 생깁니까? 근데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약간 편법을 이용하는데 제가 어떤 업체한테 컨설팅을 해서 오는데 수수료를 안 줘.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갖고 따져갖고 수수료 달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책상을 쳐보세요. 아니, 쳐봐. 책상 탁 쳐봐. 따가 탁. 잘한다. 탁이 있으면 수수료가 나와요. 그죠? 뭐가 붙으면 수수료가 나온다? 탁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죠? 좀 분위기 좀 살립시다. 뭐가 붙죠? 수수료가 붙어요. 그죠? 근데 얘는 탁 붙었어, 안 붙었어? 수수료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데 지분을 공유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됩니다. 얘 소유권 이전 안 돼요? 소유권 이전 돼요? 되죠. 이 두 가지가 또 비교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얘네들 셋 위주로 가져가셔야 돼요. 오케이?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십니다. 가시게 되면은 363페이지로 가시면은 363페이지 가시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는 게 있죠. 여기도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자,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BTO와 BTL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 두 가지 방식을 시험 문제는 많이 비교해서 나와요. 그래서 민자 유치인데요. 들어보십시오. 갑니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나옵니다.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나오는데요. 자, 우리 BT까지는 다 똑같아요. BT. 그래서 빌드, 건설한다. 건설한다도 맞고, 준공한다도 맞고, 완공한다도 맞아요. 자, 트랜스포. 우리가 민간이 건설을 하고요. 기부 체납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트랜스포는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정부한테 이전한다, 양도한다, 또 기속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오퍼레이트는 지가 직접 운영을 해서 수익형이고요. 리스라는 것은 임대해서 정부한테 임대료를 받아요. 임대. 그래서 이건 임대형인데
대표적인 게 얘는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터널 이런 교통에 대한 것도 관련되고, 이건 교육시설, 학교라든지 우리가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군인 아파트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가볼게요. 자, 지금 먼저 BTO라는 방식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동그라미 치는 대로 의의 가시면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준공이라는 단어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지자체 이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관리운영을 근거로 해서 시설을 지가 운영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톨게이트비를 갖고 투자비를 회수를 해요. 그러면 한글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대요? 준공하고 이전하고 운영하죠. 맞나요? 그래서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근데 BTL 방식은 자,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해 주는 건데, 자, BTL 방식은 밑줄 쳐보세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사회 기반 사례 건설이라는 단어 있나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국가시설을 임대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럼 한글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한대요? 건설하고 이전하고 임대하죠. 그럼 BTO를 찍으셔야 돼요? BTL을 찍으셔야 돼요? BTL. 그죠? 이건 교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같은 걸 얘기를 하죠. 이해 갔나요? 그럼 밑에 박스를 보시고 별표를 쳐놓으시면은 BTO는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죠. 터널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면 최종 사용자한테 그냥입니까? 통행료, 사용료가 부과됩니까? 자체 운영에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개미 새끼가 물에 안 지나가. 안 위험해, 위험해. 민간의 수요 리스크 부담이 커지죠. 수요 예측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종 이용자의 사용료로서 투자비 해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위험하죠. 높은 위험에 상승하는 높은 목표 수익이 같기 때문에 투자비가 해소가 가능한 시설에 적용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사후에 만약에 수요 측의 리스크가 부담이 크면 사후에 보장을 해줘요, 정부가. 근데 BTL 방식은 그냥입니까? 정부한테 임대해 주는 겁니까? 그럼 사용료가 부과가 어렵죠. 수익 창출이 어렵죠. 학교 같은 거라든지 민간에 대한 수요 리스크는 배제돼서 정부의 시설 임대를 먹기 때문에 위험이 높아요? 위험이 좀 낮아요? 낮죠? 수익도 낮겠죠. 공공 성격이 강한 시설물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가 일로 와보세요. 만약에 건설하고 이전하고 운영하면은 BTO인데 그렇게 안 나오고 고속도로나 터널로 통행료를 가지고 투자비를 해소한다 나오면 BTO를 찍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야매로 갑니다. 따라보세요. 버스, 택시, 그냥이요 터널을 지나, 그냥이야 돈을 받아. 돈을 받죠. 좀 분위기 좀 살리고. 뭘 받아? 돈을 받죠. 그냥이야 투자비를 회수해. 근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면 안 위험해. 수요 리스크 부담이 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용자의 사용료로 이제 하기 때문에 위험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후에 보장을 한다는 얘기죠. 잡을 수 있겠어요? 야매로 뭐하고 뭘 터널을 지나. 버스하고 택시가 터널을 지나면서 뭐를 내? 돈을 내 투자비를 해소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분위기 좀 안 좋은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BOT나 BO라는 방식이 있죠? 이건 그냥 찾으면 돼요. 제가 찾아드리면 한글을 찾으면 돼요. 지금 BOT라고 돼 있죠? 어디를 찾아드리냐면 거기 가시다 보면 위에 사업시행자가 SO시설 등을 건설이라는 단어 있나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이 시설 운영을 통해서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오퍼레이트예요. 그 다음에 투자비를 해소하고 계약기간 종료가 되면은 시설권을 정부나 지자체 이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시험 문제가 건설, 운영, 이전 나왔다. 그럼 어떤 걸 오지선다해서 찾으셔야 돼요. BOT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BOO 있어요? 자, 이게 T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기부채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준공이라는 단어 있나요? 동그라미 치고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다양시설권의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죠. 소유가 중간에 on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준공하고 소유하고 운영이 나오면 뭘 찍으셔야 돼요? BOO를 찍으셔야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손실 완화 제도가 있는데 다 쓸데없고 오른쪽에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게 있죠. 그거 하나만 펼쳐 보세요.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우리가 가는데 TDR입니다. 옛날 이제 지역지구제 자체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서 TDR 제도가 나왔는데요. 개발권 양도 제도예요. 그럼 TDR은 우리나라 제도예요?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에요. 어떤 한 것들이 왜 아니에요? 영어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 건데 미국도 그린벨트가 있겠죠. 그죠? 역사적 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개발을 보존하는 그린벨트를 지정을 합니다. 갑돌이한테. 자, 공법 시간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배우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는 개발 가능 지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근 지역인데 여기는 을돌이한테는 1, 2, 3, 4층을 짓게 한다면 그냥입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 됩니까? 야기 되겠죠. 편하게 갑시다. 이건 그냥이요. 개발을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역 간의 형평성. 이걸 해결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건 아직 문화에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그린벨트라는 건 토지 이용 규제죠. 소유권에 대한 게 아니라 이용권을 제한해요. 그래서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적 제한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죠. 형평상. 근데 손실 보상을 우리나라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근데 미국은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얘한테 소유권을 주고요. 개발권도 부여를 합니다. 근데 이 개발권이 왜 용적률이라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는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미국도 그냥요. 용도 제한이 있겠죠? 소유권은 주고 얘한테 개발권을 안 줘요.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얘한테 사오라 그래요. 그럼 얘는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소유권 양도예요? 개발권 양도예요? 개발권을 부여했죠? 그런가요? 그럼 TDR 증서를 넘게 되면 얘가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공짜로 가져옵니까? 이익을 줍니까? 주죠. 정부가 직접 보상해 줬나요? 지네들끼리 알아서 했나요? 그 시장구에 맡겼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시장 기구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이 되니까 손실이 완화된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무슨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거죠?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죠. 그죠? 이해 가셨나?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게 아직 우리나라 제도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죠. 트랜스폴러는 양도한다, 디벨롭먼트는 개발권인데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우리가 앞쪽에서 용적률은 지하 공간은 삽입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 공중공간 활용, 공중공간의 활용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일단 문제를 풀 텐데 소유권을 넘겼어요? 개발권을 양도했어요? 그럼 정부가 직접 재정 부담했나요? 시장기구에 맡겼나요? 맡겼죠. 이렇게까지만 체크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아직 내용을 오버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개발권 양도제도 있어요? 그러면 의의 2번 개발권과 소유권을 일치시켰다, 분리했다. 그럼 개발권 상실이나 우발 손실을 정부가 재정 부담했나요? 시장기구를 통했나요? 다른 곳에 넘기다 보니까 개발권 경우에 우발이익이 보상돼서 공사의 조화의 원리가 도모됐죠? 이해 갔나요? 적용 1번. 처음에는 미국에서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행됐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토지이용 규제의 일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지하라고 그랬어요? 공중공간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사적 공중권을 활용하는 겁니다. 개인의.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TDR 제도가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토지가 흔히 발견되는 지역은 가장 적당한 곳은 토지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을 줄 수 있겠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장단점에 그냥 장점만 보세요. 용도지역주거지 한계를 보완해서 형평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자 이건 그냥입니까?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지역 간의 형평성을 해결한 거죠. 해결했고 개발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공공투자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시장기획에 맡긴 거죠. 그런가요?
근데 아직은 안 나왔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했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여기서 못 지은 걸 여기다 짓게 되면요. 그냥입니까? 교통이 체증됩니까? 체증되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투자처로서 작년에 돈을 좀 벌어서 이 잠실 쪽이 가깝죠. 그죠? 잠실 5단지라고 있어요. 거기가 50층으로 지금 낮긴 했는데, 거기 만약에 50층으로 지었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교통 혼잡이 옵니까? 혼잡이 올 수도 있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지만 만약에 이쪽으로 사람들이 그냥입니까? 출퇴근 시간에 몰립니까? 그 교통 혼잡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 개인적인 출근 비용이 전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수 있어 토지를 비효율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단점 보고 있습니까? 단점 있어요? 이 제도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개발 가능 지역의 가밀 혼잡이 가중되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잠실 5단지가 문제가 되는 게 50층까지 지어진다는 건 굉장히 가밀하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냥 교통이 체증됩니까? 사회적 비용을 또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용상에 대한 그 효율상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뭐 잠실 5단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 근처가 5단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용적률 50층을 받다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어요? 이렇게. 그럼 이태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예제 문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답은 쉽죠. 따라서 개발권 양도. 소유권 양도예요? 개발권 양도예요? 그럼 3번에 가시면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부여한 게 아니라 개발권을 부여한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자, 이건 지금 1, 2월 달에 그냥 풀어버리고 다음에는 안 풀겠는데 1번 갑니다.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한 거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자, 이거 우리나라에 아직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심지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시됐다 그랬죠. 그런가요? 4번 공공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절감했죠. 규제에 따른 손실이 보존됐고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을 정부의 재정 부담이 들어갔나요? 시장을 통했나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이제 관리 파트로 갑니다. 369페이지로 가죠. 369. 자, 우리가 부동산 자체를 이제 개발뿐만 아니라 사놓게 되면 그냥입니까? 건물을 관리해야 됩니까? 관리죠. 유지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어떤 유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질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관리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관리라는 그 목적에 채용을 될 수 있도록 취득인데 유지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따라서 유지 활동. 그러니까 유지라는 자체는 내부적인 관리죠. 그죠? 여러분들 관리라는 자체는 어떤 걸 막 때려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유지한다는 게 나왔었어요.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주, 네 번째 주 보시면 관리는 아직 처분했나요? 내가 보유하고 있나요? 그럼 처분과는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보존의 및 성질이 변화시켰다,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다. 않는 범위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는 밑에 양가로 2번서부터가 시험 문제예요.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위탁 관리 필요. 자, 따라요. 위탁 관리 필요.
그러면 봐봐. 도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면 그냥입니까? 도시화가 돼서 단독주택이 많아져요?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아져요? 그럼 넘겨보세요. 주택관리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겠죠, 그죠? 건축기술이 발달되고 건물이 고층화되면 그럽니까?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까? 위탁관리해야 되고, 부재 소유자의 증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부재 소유자가 대량으로 부동산을 많이 임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재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소유 현상이니까 따라서 위탁 관리하는 요인. 맨 밑에 가시면 위탁 관리하게 된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럼 시험 문제 도시와 건축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의 증가는 자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위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위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으셔야 돼요. 372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갈게요. 이 내용이 이제 분류가 복합 개념이에요. 따라서 법경기, 법률적이라는 단어, 보존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존은 이제 소유권 보존이니까 법률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을 하려면 그냥입니까? 우리가 법을 알아야 됩니까? 그럼 계약이나 예약이 나오면 경제적이에요? 법률적이에요? 법률적이고, 경제적은 우리가 수익성 부동산 같은 임대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경영을 잘하면서 총수익을 높이고 총비용을 줄여야겠죠. 순수익을 합리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순수익이 나오면 경제적이 찍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개념으로 본다면, 전체로 본다면 좀 넓게 보는 광인데, 자, 우리가 관리라는 자체는 기술적 관리가 협의, 좁게 보는 관리예요. 그래서 유지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단어가 떠오르는데, 우리가 만약에 건물이 금이 가는 것을 따라보세요. 물리적 감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을 따라보세요. 기능적 감가. 그래서 물리적인, 기능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는 이건 경제적이겠어요? 이건 기술적이겠어요? 기술적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수지관리라든지 손익분기점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이에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경제적으로 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적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 인접성은 29번지 땅에 30번지 토지가 인접되어 있으면 얘 갑돌이가 모르는 사이에 얘가 경기를 침범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경기를 측량해야 됩니까? 측량해야 되죠. 그러면 변호사가 해요? 측량사가 해요? 그럼 측량은 법률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고 건물로 갑니다. 자, 건물은 화장실 청소 중요하죠. 그래서 따라서 위생관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설비라는 것은 기구나 이런 어떤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비 같은 게 있죠. 기구 운전 모습 설비 관리고, 보안은 따라서 안전 대책. 보안이 안전이라는 뜻이에요. 화재 보험 같은 거 많이 나죠. 재보험이나 화재 보험 많이 들고, 보존이라는 자체는 현상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갈게. 지금 기술적 관리 있나요? 그러면 밑줄 쳐봐. 기술적 관리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하자라는 단어가 있죠. 이런 거 나오면 요거는 경제적이에요. 이거는 기술적이에요. 사전 예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유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적, 예방적, 대응적인 활동인데 그건 이따가 해드리겠고, 자, 그래서 요거는 물리적과 기능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걸 이제 박스 쳐보세요. 물리적과 기능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제가 감정평가를 일단 바로 들어갈 건데 51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이 단어가 511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 파트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511페이지로 가시면은 물리적과 기능적 감가라는 게 밑에 박스에 있어요. 밑에 감가 요인. 511페이지. 밑에 감가 요인. 박스에 물리적과 기능적. 찾았나? 별표 한번 쳐놓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경제적은 보지 마시고요. 다음다.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인데
얘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건물이 노후화가 돼요. 노후화가 돼서 금이 간 거를 따라서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라고 해요. 건물은 감가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금은 안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건 따라서 기능적 감가. 그래서 이건 노화가 된 게 아니라 옛날의 형식의 구식화예요. 그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은 됐다 잘 나와. 그냥이야 시간이 지났어. 노화라는 단어가 있죠? 노화가 나오면 기능적 감가예요, 물리적 감가. 근데 기능적의 형태의 구식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형식이 옛날 형식이라는 거야. 재래식복 같은 거, 촌스러운 거. 그렇죠? 그러면 사람도 늙으면은 노화가 되면 무슨 적 감가가 됐다고 그러고, 물리적. 안 늙었는데 촌스러워. 그러면 기능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은 시간 경과, 노화, 마모, 파손, 손상, 이건 물리적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봐봐. 하자 옆에 보시면 치유 가능과 치유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땜빵을 했는데 치유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나가면 치유가 불가능할 수도 있죠? 기능적 감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건물의 부지의 부적합이라는 게 있어? 이거 현관문에 쳐다봐. 아, 이게 나왔단 말이야. 이게 미치겠단 말이야. 이 부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배치가 잘 안 맞죠? 그렇죠? 아니 봐봐. 건물이 막 여기 짱 박혀서 이렇게 있단 말이야. 부지에. 그죠? 그럼 이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다음에 기능적 감가. 그래서 기능적 감가가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능적 감가가 따라서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설계 불량, 형태 구식과 능률의 저하 이런 거 나오면 치유가 가능하고 불가능할 수도 있죠? 이해하셨어요? 이제 물리적과 기능적이라는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갈게. 내가 어디 하다가 흥분하다고 왔지? 372페이지 하다가 왔어요? 지금 다시 오셨어요? 잘 따라오시네. 그럼 이제 아까 물리적, 기능적 하자 나타났다. 이건 경제적이야, 기술적이야. 기술적이고. 토지는 첫 번째 줄 보시면은 경계 확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경계를 확정하는 거는 변호사가 해요, 측량사가 해요. 그럼 이건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건물의 기술 쪽에 위생 있어요? 위생? 위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위생의 위. 청소관리에다 박스 치시고. 청소관리. 그 다음에 설비에 설 있어요? 설? 설 있어요? 설? 설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각종 설비를 기능을 최대화 발휘시키는 게 설비 관리죠. 기구나 운전. 그 다음에 보안의 안자 동그라미 보세요. 안. 오른쪽에 보안의 안. 안 있어요? 안? 그럼 따라서 안전 대책. 이건 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이 중요한 거야. 요즘 건물이 불 잘 나지? 그럼 그냥이야 안전이 잘못됐어. 아니 됐죠. 안전 대책이라는 거야. 방범이나 밤제 같은 재해보험 같은 거. 보존은 전자자동으로 한번 쳐보세요. 보존 관리는 현상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위설 안전. 자, 따라보세요. 위설 안전.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설은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죠? 그럼 이거 그냥이야 기술적 관리야. 기술적 관리 들어가요. 맞나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경제적 관리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은 경영 관리라고도 하고, 자, 첫 번째 보시면 총수익에서 재비용을 뺀 순수익이 합리적 산출이라는 게 돼 있죠. 순수익 나오면 기술적이야, 경제적이야. 경제적이고, 맨 밑에 가시면 토지의 경제적 관리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낮이를요, 봐요. 낮이를 그냥 해야 돼요?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죠. 그냥 해요? 돈을 받아 먹어요. 아, 분위기 안 좋다. 강남의 땅값이 비싸죠. 낮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차장으로 돈 받아 먹어야 돼요? 그죠? 경제적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낮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주차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밑에. 찾았습니까? 그럼 낮을 놀려 주차장으로 돈 받아. 경제적이죠? 그냥 그걸로 끝내. 얘는 시박해. 넘겨보시면은 건물의 경제적 관리에서는 내가 찍어줄게요. 그러면서 인력 관리. 별표 치세요. 그럼 인력 관리에 사람을 적재적 속세에 배치시키는 것도 법률적이다, 이거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라고. 법률은 보전이에요, 보존이에요? 보전이 들어가면 안 되죠? 맞아요? 근데 토지 법률적 관리는 다 쓸데없고, 오른쪽 보시면은 건물의 법률적에
다음에 임대차 계약. 그럼 계약을 하려면 그냥 해야 법을 알아야 돼. 그럼 예약 나오면 그냥 해야 법률적 찍어. 법률적 찍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376페이지 가서 빨리 대표유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야 내가 했던 걸 이해가 가요. 언제 기다려? 위설 안전은 기술적이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계약은 경제예요, 법률이야. 2번이 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경계를 확인해서 경계 측량은 측량사가 하죠. 기술적 관리고 순수익 나오면 그냥이야 경제적이야. 그렇죠? 경제적 관리는 수익성 부동산의 관리 차원에서 생각하거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딱 하면 이제 찍어주는데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37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70페이지로 가시면 가셨어요? 그럼 370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세 가지 영역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영역. 기업 관리는 보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자, 요즘 트렌드가 부동산 관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라는 게 있죠. 묶어서 몇 펼쳐보세요. 자, 만약에 갑돌이가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전체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자산 관리예요. 어셋 매니지먼트.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 부동산을 다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이런 걸 한 놈한테 맡기려면 애가 좀 띨띨해야 돼요. 좀 똑똑해야 돼요. 엘리트를 데리고 가야죠. 맞아요? 소극적 관리예요? 아주 적극적 관리예요? 적극적이죠. 그런가요? 그럼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줘야 되죠. 지금 자산관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치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내 가치를. 그렇죠?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부동산은 매입을 싸게 하고 매각을 비싸게 해야겠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그러한 그것도 모색해줘요. 대규모니까. 파이낸싱도.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보유부동산에 재투자 방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주면 리모델링은 시설이지만 리모델링 할 때 그냥입니까? 비용이 나갑니까? 그럼 투자를 할지 안 할지 따져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설은 화장실 청소 같은 거예요. 그럼 화장실 청소는 그냥입니까? 외주를 줍니까? 그럼 시설 관리는 똑똑하네요. 단순 업무예요. 적극적이겠어요? 소극적이겠어요? F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적극적이니까 지읒 들어갔죠? 소극적이니까 시옷 들어갔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아까 위설안전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위설안전, 기술적. 위설안전이 다 시설관리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럼 시설관리는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시옷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위설안전. 기술적 관리가 다 시설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위생관리. 그러면 위생관리가 청소관리라는 단어가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설비죠. 보안이 보안관리예요. 안전.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는 시설관리 찍으셔야 돼요. 오케이? 오른쪽 문제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스타트. 자, 원래는 자산관리가 있고 또 PM이라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가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요약해서 드리겠고, 지금 시설이 아닌 거는 어떤 게 있다면 위설안전. 그럼 청소, 설비, 에너지, 보안은 다 시설이죠. 부동산 매입 매각은 자산에 들어가죠. 몇 번 정답? 2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